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22강 이번 시간은 고객 만족 경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병원에 필요한 이유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병원을 떠나서 고객 만족 경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면 뭐 보통 약자로 CSM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이 어떤 기대나 욕구를 가지고 있죠. 자,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을 사면 어떨 거야, 좋을 거야, 꼭 필요할 거야, 어떤 그 요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사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를 중지하거나 아예 다시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을 만족시켜서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상태, 이것을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합니다. 고객 만족 경영, 고객을 만족시켜서 만족한 고객이 많도록 하는 경영의 개념이 고객 만족 경영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업에서 경영의 전 과정, 즉 생산부터 제품을 출하하고 배달하고 뭐 AS 하는 이 모든 전 과정에 걸쳐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갖는 경영 방식이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이 되겠죠. 자, 그럼 고객 만족 경영이 왜 필요한지, 첫 번째는 기업 환경이 변화했고, 두 번째 소비자가 변했고, 세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업 환경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는 상품이나 제품이 너무나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산업사회 이전에는 제품이 한 개밖에 없거나 유일하거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입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살까 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사게 되죠. 이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달라진, 아주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우위에 서게 됐고, 그리고 고객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수준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질이 높아진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업 중심으로 경영해 가지고는 이제는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만족을 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고객의 세력이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객은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사지 않거나 다시 가지 않아요. 결국은 이 소리 없는 침묵하는 불만 고객들이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 거죠. 왜? 우리 기업이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커다랗게 일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직접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모든 고객까지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테크닉이 기업에 필요하게 되었죠. 자, 세 번째로 보면 시장 자체가 성숙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도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장년기를 거쳐서 늙잖아요. 이것처럼 기업도 혹은 제품도 이것하고 같은 패턴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장기와 같이 이제 여기 정도의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기를 잘 버티는 기업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쇠퇴기를 맞아서 뭐 망한다든지 더 이상 수익을 못 낸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도입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숙기를 지나면서 쇠퇴기의 매출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에 매출이 극대화를 이루고 나서 이익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두 경우를 보시죠. 자, 어떤 병원이 개원을 했어요. 자, 이제 성수기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2의 도약을 한다 라고 하는 이 변화를 갖는 병원은, 기업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기업은 그저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할 것이고, 이때 우리 기업이 고객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거나 문을 닫거나 제품이 더 이상 많이 팔려나가지 않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시장기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고객의 행태도 변했어요. 자, 고객은 과거에는 그냥 필요해서 물건을 샀는데 이제는 기호를 고려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로 변했죠. 이제는 개성화와 차별화까지도 고객이 이제는 물건을 구매하는데 결정하는 요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보면 우리가, 자, 배가 고파요. 자, 이게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생기느냐? 아, 배고파. 그러면 뭘 먹지? 밥 먹을까? 라면 하나 사 먹을까? 이것은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구매력이 이제는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자, 뭘 먹을까? 그랬는데 내가 지금 8,000원밖에 없는데 또 시간도 30분밖에 없네. 자, 이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의 범주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이 기본적으로 욕구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욕구만 이해한다고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할 것들이 있어야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대로 변했다는 거죠. 자, 똑같은 자장면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자장면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이 상황에 들어가면 또 차별화가 또 필요하게 되죠. 자, 이제 고객은 과거처럼 그렇게 그냥 무조건 기업이 제공하는 물건만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개성적이고 다양화된 이런 소비를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 음식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음식으로 계속 같이 해보죠. 자, 1차적인 소비는 배가 고파 먹기 위해 음식을 사는 사람들인데 2단계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먹기 위해서 음식을 흥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맛집을 탐방하기도 하고 뭐 그 셰프 테이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먹방이나 쿡방 프로그램도 보고, 이거보다 더 발전되면 어떻게 돼요? 여행을 가서 음식을 먹으러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음식을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사진 찍고 즐기고 이런 단계까지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이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고객의 기호, 취향까지도 이제는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음식문화 축제 같은 데는 배고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고객들의 요구가 이렇게 다양하고 아주 그리고 굉장히 개별적이고 개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고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객이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았거나 내가 아니면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을 때 고객들은 이렇게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는 고객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케팅 패러다임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생산해서 제품으로 판매하고 그다음 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물건만 많으면 팔려. 그러다가 제품이 좋기만 하면 팔려. 그 단계에서 아유 무슨 소리야.
물건이나 제품은 다 비슷하니까 어떻게 세일즈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라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떤 기업이 더 고객 지향적이냐, 어떤 기업이 더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느냐, 어떤 기업이 더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잘하느냐 라고 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2단계가 생산만 잘하면이었죠. 그 다음에 제품이 고객의 입맛에 맞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잘 팔기만 하면이었는데 이젠 어때요? 고객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만 고객과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 경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객이 만족하면 고객은 시키지 않아도 재구매를 하게 되죠. 이 재구매를 통해서 재구매하는 고객은 신규 고객보다도 훨씬 더 우리 회사나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애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재구매 반복 구매가 훨씬 쉽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호도를 가진 고객이 많으면 우리 기업에 대한 고객의 의존도를 높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A 회사 샴푸를 썼는데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샴푸가 있어도 나는 바로 그 코너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고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20%의 고객이 우리 기업의 80%의 매출을 책임진다. 이 충성 고객이 그렇게 중요하다. 8대2의 법칙이라고도 우리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는 고객 만족이 되면 우리가 홍보나 광고에 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재구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겠고 또 때에 따라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경우에도 만족한 고객은 그래 원가가 올랐지 요즘 그러니까 라고 해서 신규 고객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둔감하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객은 맨 처음에 어떤 제품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호감을 갖게 되는 단계,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고 알게 되고 나서는 추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자, 보시면 똑같은 애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그대로 78%인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지금 77%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만족한 고객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만족한 고객은 정말 중요한 광고 효과죠. 구전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소문이야말로 어떤 광고보다 뛰어난 광고죠.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정말 커다란 효과나 성과를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전 효과예요. 만족한 고객이 많은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만족한 고객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또 전해지기 때문에 이 고객들은 우리로 하여금 홍보비나 광고비를 달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자, 여기 아줌마닷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부들이 물건을 살 때 누군가 추천해주는 입소문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른다는 18%밖에 되지 않는데 주변 사람의 입소문을 따른다는 건 59%나 되는 걸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죠. 자, 그럼 고객이 만족하는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조직 자체가 고객 지향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만족한 고객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핵심 역량을 점점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현재 고객하고 최일선에서 만나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또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만 고객 만족 경영이 성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지향적으로 기업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영자가 고객 지향적으로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고객 만족을 떠들어도 그 기업은 고객이 만족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래야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요. 또 이런 지원이 되어야만 고객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교육 시스템과 보상 시스템이 차례차례 구축돼서 고객 지향적인 기업 문화가 생겨날 수 있겠지요. 자, 봅시다. 자, 고객이 어떤 만족과 불만족의 소리를 기업에 전달했을 때 이 기업이 리더의 리더십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으로 성과를 내었을 때야만 고객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좋은 서비스를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연구하는 그 기업들만이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 만족 경영의 개념, 그리고 고객 만족 경영의 필요성, 고객 만족 경영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 그리고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와 실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것을 병원에 적용하는 병원의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